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잡지생활 이자경입니다. 며칠 뒤엔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누군가는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오랜만에 쉼표처럼 찾아온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실 텐데요. 다가오는 추석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다른 모습의 쉼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인문잡지 한편 14호 특별호 주제는 쉼의 2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호는 쉼을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작자들의 글과 사진 속에는 쉼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가올 명절을 앞두고 한편 이 보여주는 쉼의 풍경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도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걸어놓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끌어넘친 태양은 끄끌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찾아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함께 될 거야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찾아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함께 될 거야 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한편 14호 특별호 쉼의 2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잡지 속 다른 글들을 골라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영광의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음과 회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묻는 글인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이들에게도 쉼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최효정과 연어의 대화, 농사지기에서는 뭐가 일이고 뭐가 쉼일까라고 실려져 있는데 땅을 일구는 노동 속에서 쉼이 사라진 건 아닐까? 농사의 과정 자체가 쉼이 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와 계절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이정화, 정기현의 글도 흥미로운데요. 책을 만들던 사람들이 왜 도시를 떠나 농부가 됐을까? 도시는 늘 바쁘게 몰아가지만 농촌에서 그들의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고 쉼을 배우게 됩니다. 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통해 삶을 새로 짜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편은 이번호에서 쉼을 여러 결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신앙과 회의, 노동과의 휴식, 도시와 농촌, 각기 다른 자리에서 건네는 메시지는 결국 같았습니다. 쉼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내 노래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내 가사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술이 물처럼 넘어가네 오늘따라 몸이 여전 같지 않은 걸 내 맘이 모르나 봐 때마침 네가 좋아했던 옛 노래도 흐르니 다시 손냄새 스며드는 메모리 위험해 위험해 속 시원하게 운다 감정을 일절금했다간 한순간에 훅가 구차하게 내 탓 네 탓 이 쓸쓸한 날씨 탓 하긴 싫다 맘 편히 널 그리워할래 인생 뭐 있냐 어차피 할 수 없는 내일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맘이 약해질수록 술이 더 세지네 이런 내가 싫겠지만 이해해 인생 뭐 있냐 몇 장 뒤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그칠 때만 되면 또 다시 비가 내리네 난 잘 지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노래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가사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더 있고 싶었지만 증발했다고 믿었던 추억이 비가 됐나봐 창밖에 쏟아지는 빗방울 내 맘을 두드리면 엉킨 감정을 풀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 괜찮은 척해서 더 아파야 했던 지난 날 이젠 웃으며 맞이하네 공허한 밤 혼자 내뱉는 이 녹두리도 별이 치다 지쳐 언젠가 끝나겠지 뭐 내버려둬 사랑 뭐 있냐 어차피 돌아서면 남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몸이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게 맘인데 이런 내가 싫겠지만 이해해 사랑 뭐 있냐 몇 장 뒤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그칠 때만 되면 또 다시 비가 내리네 잘 지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노래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가사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비 오는 날에 듣기 좋은 노래 자꾸만 더 늘어가네요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노래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옛 가사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
에픽파이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은 한편 14호 특별호 심 2부에서 새 장면을 골라왔는데요. 먼저 소영광의 글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쉼을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리듬 속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쉼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시간과 호흡 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쉼은 게으름이나 중단이 아니라 선물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와 최효정이 놔둔 대담. 농사짓기에서는 뭐가 일이 뭐가 쉼일까라고 하는데 도시의 시간은 일과 휴식을 명확히 나누지만 농사에서는 그 구분이 였습니다. 밭을 갈고 풀을 매는 일이 고단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쉼을 배운다는 이야기인데 최효정은 농사의 하루는 노동과 쉼이 겹쳐 있다라고 하는데 추석을 앞둔 지금 농사와 먹거리를 깃든 쉼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네요. 이제 과일이랑 이것저것 좀 많이 챙기실 이제 시장 이제 많이 이제 바빠질 시기인데 농부분들도 얼마나 바쁘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다들 뭐 이제 명절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갈 수도 있지만 요새는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제 꼭 이제 회사를 너무 이게 다니다 보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 안 뵈러 가고 이제 부부끼리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뭐 명절이 아니어도 그 남은 이제 다른 시간에 찾아뵈도 상관없다고 뭐 협의만 되신다면 그렇게 가도 좋지 않을까. 요새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옛날인가 몇 년 전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명절 때면 이제 제가 이제 명절 이제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 저는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었는데 요새는 좀 예전 몇 년도 안 됐어요. 한 5년, 6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턴가 언제부턴가 이제 서울에 문을 좀 이제 가게들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가게를 좀 여네 하니까 요새 다들 명절 가기보다는 집에서 쉬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확실히 이제 많이 명절에 대한 변화가 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농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이제 거기 이제 추석까지 연관까지 제가 지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들 추석 정말 이제 거기 있으면 명절이 너무 길잖아요. 엄청 길어요. 와, 이건 이제 어디 하고 싶은 거 길게 좀 어디 갔다 와도 정말 좋겠다 싶은 정말 귀한 휴일이며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날에 좀 하고 싶은 거 좀 잘 기획하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이정화 이정현 글에 이제 책 만드는 사람들이 도시 농부가 된 이유래요. 책을 만들던 편집자에서 농부로 삶을 옮긴 두 사람은 도시에서 잃었던 리듬의 땅에서 다시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정말 좀 신기하긴 하네요. 책을 편집하던 긴장된 시간과 달리 농사의 리듬을 느리기만 단단했다. 씨를 뿌리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쉼을 발견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좀 특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새 뭐 도시에 있다 보면 자연 같은 거 못 보죠. 저 예전에 지방에 잠깐 아버지 발령으로 좀 지방 밑으로 내려갔어요. 밤늦게 맨날 보면 달이랑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로 이제 경기도로 이사 왔었는데 이사 와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도 빽빽하면서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건물도 높으니까 확실히 좀 자연을 좀 많이 못 보는 게 도시이지 않나. 이제 도시가 좀 갑갑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자연으로 좀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붙잡은 새 문장은 이렇습니다. 심은 주어진 리듬 속에서 참여하는 일이다. 그리고 농사의 노동은 도시의 쉼이 된다. 마지막으로 삶의 선택 자체가 쉼이 된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이런데 각기 다른 자리에서 건네온 이 목소리들이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쉼은 특별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다시 베어내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잡지 속 글을 귀로 옮겨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문 잡지 한 편, 14호 심해에 실린 이정화 정기현의 글, 책 만드는 사람들의 도시 농부가 된 이유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의 책상을 밭으로 자리로 옮긴 두 사람, 그 선택 속에는 도시에는 잃어버린 삶의 리듬을 다시 찾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도 도시에서 잃어버린 삶의 리듬을 다시 찾으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는지 그 여정의 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동기는 무목적적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을 늘 있어. 그건 성취를 원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이 아니고 외롭지 않게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아. 텃밭도 양봉도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건데 목적이 먼저 있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걸로 뭘 하고 싶어 라기보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보는 거지. 이런 말하듯이 나오는 문구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시작을 하네요. 이제 대화하듯이 정화기현님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대화하듯이 말을 하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기현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현, 정화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목소리는 똑같진 않아도 말투라도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최근에 본격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어. 그게 힘이 붙이면서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많은 과목을 배웠잖아. 물론 회사가 하루에 거의 전무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로 따지면 방과 후 활동처럼 회사 바깥의 것들을 힘내서 해보자는 다짐을 했어. 그래서 양봉을 계속하고 있고 혼자 책 읽고 글도 쓰고 일본어랑 탁구도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 정화, 평일은 단순한데 아침에 일어나는 베란다 텃밭을 둘러보면서 식물을 쭉 스캔해. 얼마나 자랐나? 물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때는 느슨한 퇴사 모드로 돌입해. 아침에 입사, 저녁에 퇴사 이런 식이지. 집에서 와서는 오늘 저녁 뭘 해 먹을까 생각하고 텃밭 채소로 샐러드 같은 건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든 집에서 멀리 가서 오래 걷든 무조건 몸을 움직여. 일요일 아침에는 줌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낭독 모임을 하고 이후 주로 뜨개질을 해. 그렇게 루틴을 정해서 쉬고 있어. 기현은 이렇게 이것저것 배우는 것이 장점이 뭐야? 기현, 장점이라면 일할 때 우리가 많은 걸 읽잖아. 머리는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나를 실제로도 움직이게 만들 만한 생각도 많이 보는데 실제로 움직이진 않고 그렇게 작년 말부터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 그게 에너지가 떨어진 원인 중 하나였어서 이것저것 하면서 몸도 많이 움직여보고 평소에 막연히 해보고 싶다 했던 것도 일단 그냥 해보자.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하기는 항상 찔끔찔끔 했었거든. 그래서 좀 더 제대로 해보자. 어제도 탁구를 거의 3시간 쳤어. 그런 걸 할 때 쉰다는 느낌이 있어? 쉰다는 게 충전의 느낌이라면 결국은 이렇게 다른 일들을 통해 쉰 후 일로 다시 돌아가는 에너지가 생겨. 몸을 쉬는 건 아니지만 일할 때도 그런 개념들을 내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좀 더 덜 실망하고 혼자만의 선순환을 돌리는 기분으로 그래서 쉼이자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개념이야? 작년에 만든 바로 손을 흔드는 대신에 박솔매 작가가 쓴 붙이기라는 제목의 원고가 있었거든. 검열대 문에 완전히 다른 두 영화를 맥락 없이 갖다 붙인 내용에 대한 글이야. 그 무맥락으로 붙임, 전혀 그 다른 두 개를 붙이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여기저기에서 느껴졌어. 양봉을 배울 때 꿀벌 전문 수의사 정영기 박사님이 와서 강의해 준 적이 있는데 본인처럼 꿀벌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가 없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한테 말해주기를 모두 자신만의 것을 꿀벌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난 그게 기억이 남았었단 말이지. 또 말로운 용기의 저자 성민이 운유를 설명할 때 안경이라는 비유를 써서 운유라는 안경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의 목격이 가능하다는 걸 말한다고. 이것을 역시 비슷하게 느껴져. 붙이기 내지는 끼워 넣기 이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정화. 기현이 선순환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순환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게 뭘 먹어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뭘 해도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적체된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 완전히 소화시키고 남아있는 것들을 덜어낼까 고민을 했어. 내 경우는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 혹은 내 몸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것 같아. 나는 예를 들어 등산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 처음엔 힘들고 괜히 왔다가 싶다가 어느 시점에 몰입이 되면서 걷길 잘했구나 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완전 소화를 하려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그 몸을 움직여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 등산을 가거나 양봉을 가면 이동 시간이 길잖아. 그렇게 멀리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농사짓기에서는 뭐가 일이고 뭐가 쉼일까? 대담전 최효정 선생님은 인제에 정착한 뒤로 여행이나 휴가를 간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 맞아. 우리는 종종 잉여 시간, 쉼없는 의미 없는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 또 자연에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들을 일상이 되게 된다면 굳이 주말마다 여행하지는 않겠지.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요양이잖아. 기현, 맞아. 요양 느낌. 내가 시골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하니까 친구들은 가면 또 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도시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농촌에 살면 내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안 괜찮으면 이유가 뭘까 하나씩 가늠해보고 있어. 나는 스트레스 풀 때 짐 빠질 때까지 산책을 하곤 하는데 소도시나 시골에 가면 밤 산책을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시골을 오가면서 많이 생각해보곤 해. 기르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상태야? 편안하다, 평화롭다, 재밌다, 짜릿하다? 그러면 우회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단어인데 무목적적이다.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할 때 목도리를 짜든 안 짜든 모자를 짜든 어떤 목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다른 마음은 없었어. 잘하고 싶다거나 인정받고 싶다거나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내 감각을 느끼면서 작업할 수 있던 것 같아. 기현, 나는 고요하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데 평생 쉼이 있으면 그건 쉼이 아니기도 하지. 무목적적이다, 고요하다, 비슷하다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화가 텃밭 가꾸는 과정을 담은 텃밭 일지를 쓰고 싶다고 했잖아? 물론 기현도 양봉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쓰고 있고 거기에 파생된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활동이 무목적적이라 하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 궁금하긴 했거든. 정화. 내가 하는 동기는 무목적적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 가령 세영한테 텃밭에서 자란 색싹들을 막 자랑해보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 누구든. 그런데 그건 어떤 성취를 원한다는 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노동이 아니고, 외롭지 않게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생겨나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런데 쓰다 보면 잘 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령 책이라면 잘 팔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겠어? 정화. 우선 순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행위를 할 때 뽐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놓지 않는 게 내 기본적인 태도야. 가장 바탕의 마음이 나한테는 중요하거든?
그리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결과물보다는 커뮤니티인 것 같아, 나는. 내가 가끔 낯을 난독해 멤버들한테 중요한 건 우리야 라고 말하는 기저도 그런 거지. 기현, 나도 비슷한데 사실 텃밭도 양봉도 그 시간을 긴 시간을 들여야 돼. 그렇게 목적이 먼저 있으면 하지 않을 것 같아. 양봉을 하는 건 그냥 나의 정원에 대한 환상, 자연 속에서 언젠가 살고 싶다는 바람의 실천인데 부지기처럼 그걸 왜 원래 하던 거에 적용시켜보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거꾸로도 해보고 쓰던 건 항상 하던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양봉에 대해서도 하고 싶어진 듯. 정화 말처럼 우선순위를 문제 이걸로 뭘로 하고 싶다기보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보는 거잖아. 내가 블로그에서 쓰는 보리스 연재도 비슷해. 예전에 보리스 비양 소설 세월 거품을 보고 충격적으로 좋아서 여기저기 보리스 갖다 붙이기도 하고 아이디로 쓰기도 하면서 계속 보리스를 떠올렸어. 그러면서 나는 나한테 절대적인 일의 관계가 있다면 어떨까? 그걸 보리스로 명명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해왔거든? 그게 별이랑 만나니까 이 중에 보리스가 있다면 2만 마리의 이 벌들 중에 단 한 마리만 나와 소통만 한다면 하고 구체적인 상상을 발전시켜 보게 돼봤거든? 그리고 혼자서 쓸 글도 써보고 그렇게 모이면 재밌고 더 잘하고 싶다는 게 결국 누군가 너 잘했어 라는 걸 해줘야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이 없을 때가 기본이고 가끔 있는 거잖아? 없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보통인 상태인 걸 아니까 그냥 재밌게 하는 걸 중요한 것 같아. 그렇구나.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인정해준 건 그냥 그때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의 것과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그것뿐인데 언젠가 인정 욕구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텃밭과 양봉 이야기를 더 해볼까? 정화가 텃밭에 관심 있는 줄은 알았는데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는 걸 최근에 점심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거든. 정화. 안 그래도 오랜만에 자료를 찾아봤어. 2010년부터 귀농 운동본부에 대여해서 준 텃밭을 15평 정도 빌려서 안산에서 농사를 지었거든. 2년 동안 농사를 배우면서 거기 나오는 작물들을 키우고 텃밭 퇴비를 만들고 이웃하고 나누는 생활을 경험했거든. 그리고 농사친구 제안으로 귀농통문이라는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그때 귀농한 농부들은 인터뷰하게 된 거야. 유기농, 자연농으로 종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글에 담은 작업은 그 자체로 큰 공부였어. 특히 좋았던 건 원고료 농부들이 기부한 농작물을 받는 거였어. 들기름, 매실, 엑기스, 콩 중에서 골라서 아주 요긴하게 먹었거든. 앞선 대담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농부들의 주체적이라는 걸 느꼈어. 내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당당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됐거든. 자급자족하면서 자기 식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인터뷰 갈 때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해준다고 느꼈어. 특별히 손님이 왔다고 뭘 차려주는 것이 아닌데도 자리가 풍성했고 인근 양조장에서 술 받아와서 차와 함께 마시며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전혀 부담이 없었고 건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작년 연말에 또 너무 힘든 거야. 그때 흙 생각이 나더라고. 흙 고르고 만지고 하면 이전 경험이 더 같이 떠올라와. 언제 감자를 심었지, 언제 고구마 줄기를 심었지 하고 또 씨앗을 심기 전에 흙을 쓰다듬으면 또 기분이 너무 좋아. 다 좋을 수 있겠다만 힘들 때 텃밭을 농사 지었을 때 다시 생각나고 흙을 다시 만져야겠구나 싶어서 베란다에 원래 있던 걸 보태서 자그마한 텃밭을 더 만들어 봤거든. 기현,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부셨거든. 할아버지가 쌀 가게를 하면서 뒤에서도 텃밭을 하셔서 항상 쌀, 과일, 채소 같은 농작물을 거의 다 사 먹어본 적은 없고 다 받아서 먹었던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이제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그런 것들을 사라지니까 그때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 그 밭에서 항상 뭐가 자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체리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정화는 그럼 처음 텃밭 시작했을 때부터 10년 정도 지났을 거 아니야. 그때 농사 짓고 하면서 관계 맺게 된 장소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네트워크가 아니면 달라졌거나. 정화. 완전히 달라졌지. 2010년에 텃밭 농사를 경험하고 귀농 통문을 만들면서 아들을 대안학교에 내보냈으니까. 대안학교에 보냈으니까. 공동 육아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이사까지 갔어. 은희는 그 커뮤니티에서 중학교 6학년 때까지 방과후 다니다가 중학교 때 대안학교를 갔어. 그 모든 과정에서 텃밭이 계기가 된 거거든. 그때 만난 분들과 지금도 교류하고 있어. 특히 귀농통문 때 함께한 편집진들은 농사를 짓거나 대안을 활동하면서 자기답게 살고도 있거든. 그런 분들과 교류할 때마다 내가 좀 덜 삭막해지고 덜 팍팍해진 걸 느끼고 있단 말이야. 너무 좋은 거 있지. 도시에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과 조금 다른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 지금 나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 있진 않지만 적게 벌고도 당당하게 풍족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 걸 아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경우의 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 셈이지.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글은 한편 14호 심에 실린 이정화 정기현의 책 만드는 사람들의 도시 농부가 된 이유였습니다.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이 인터뷰를 좀 오고 가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좀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서 좀 혼동이 좀 왔는데요. 나름 좀 최선을 다해 낭독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쳐라는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산산이 나를 더 망쳐 너와 슬퍼지고 싶어 my lover 필요내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일부러 나란히 기대는 우리 두 사람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더 사랑이 내게 임하셔 lover Love is a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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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의 Love Wins All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 책을 만들던 시간에 가꾸는 시간에 바뀌었을 때 심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속도를 늦추고 계절을 따라다니며 얻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새로 짜는 방식이었습니다. 다가온 명절에도 바쁜 일상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쉼을 특별한 여행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호흡을 다시 고르는 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망원동 독립서점 이유북스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읽기 좋은 5권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수용 작가의 여름빛 아래인데요. 여름을 닮은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고 크게 웃는 순간 마음속에서 환한 점들이 커지는 장면들을 닮았습니다. 햇살처럼 번지는 따뜻한 감각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문지연 작가의 유독 너였다 유독 여름에 라는 책인데요. 흘러보내고 싶지 않은 계절, 더 또렷해지는 기억과 관계를 붙잡아 두려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름의 여운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 이광호 작가의 파리와 생각입니다. 파리의 햇빛과 거리, 사람들의 풍경 속에서 건져낸 사유들이 그렇게 펼치고 있는 책인데 도시의 리듬과 사색의 시간을 함께 담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김종환 작가의 머지않아 여름은 끝나겠지만 이란 책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숨을 고르는 순간을 기록을 했대요. 짧지만 확실한 여름의 휴식을 담는 책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 작가라는 거예요. 이제라는 이름의 작가입니다. 그림 글에 이제라고 써 있더라고요. 적당히 살고 싶어서라는 책입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꺼두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아날로그의 휴일의 기록입니다. 현대사회의 소음을 벗어나 적당히 유유자적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이유북스에서 고른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망원동에서 좀 걸어가면 이후북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검색하셔서 매거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독립 잡지 말고도 여러 가지 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가봤어요. 근데 좀 되게 많으니까 좀 많이 보셔도 좋겠다 싶고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아 보이고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만나는 이 시기 책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넌 내가 편하니
웃으며 인사할 만큼 갈맣게 나를 잊었니 네 곁에 있는 사람 소개할 만큼 견디기 너무 힘든데 자꾸만 울고 싶은데 내 옆이 아닌 자리에 너를 보고 있는 게 왜 그게 행복한 걸까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눈 감지 말고 보낼 걸 가는 널 꼭 지켜볼 걸 차가운 너의 걸음에 마지막 내 눈물도 묻혀서 보내버릴 걸 너무 모진 너의 모습이 미워져 버려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다시 혹시라도 널 보게 되면 그때 모르는 척 해볼게 웃어도 볼게 지금의 너처럼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다시 널 또 한 번 미워할 수 있을 테니 혹시 아직 너도 나처럼 편해지지 못하고 아파만 하는 거니 애써 너도 참는 거니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나의 곁엔 아직 그대로 비워져 있어 너의 자리라서 네, 친구라도 될 거 그랬어 거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은 잡지를 덮는 뒤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과 감정을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인문잡지 한편 14호 특별호 주제는 쉼. 이번에는 또 다른 새 꼭지를 골라봤습니다. 이정화 정기현의 책 만드는 사람들이 도시 농부가 된 이후 김혜영의 돌봄의 쉼, 임소라의 멈추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책 만드는 사람들이 도시 농부가 된 이후 책상 앞에서 원고를 다루던 두 사람이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낯선 흙일은 고단했지만 계절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일상 속에서 잃었던 리듬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농사라는 쉼은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새로 짜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돌봄의 쉼, 돌봄은 멈추지 않은 일이기에 돌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쉼이 절실합니다. 김혜영은 잠시 나를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타인을 더 오래 볼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쉼은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 서로 지탱하는 조건이 메시지에 묵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어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가만히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자체가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소라는 잠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곧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새 글은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쉼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고르는 호흡 속에 있다. 농사의 돌봄, 기도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으로 말합니다. 멈출 때 비로소 더 오래 이어갈 힘이 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 편의 14호의 쉼을 몸과 관계 신앙을 언어로 풀어낸 다양한 글들이 더 실려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이제 이어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한편 14호 특별호 쉼의 두 번째를 함께 읽었습니다. 도시의 밭에서 돌봄의 자리에서 기도의 순간이나 만남 쉼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쉼은 동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고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노동이었어요. 오늘은 어디에서 쉼을 발견했나요? 흙을 만지는 손끝일 수도 잠시의 눈을 감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호흡이 쌓여 내일을 살아갈 힘을 되돌아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매거진으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 새로운 글과 장면을 통해 또 다른 쉼의 얼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잡지생활 이자경이었고요. 오늘도 고요한 쉼의 순간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lackpink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컴백이 아니야 떠난 적 없으니까 고개들이 돌아 진정해 못 걷길라 분홍빛의 얼음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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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ing on side shut it down what 게임이 아니야 진 적이 없으니까 지저분이 목에 먹줄은 내 거니까 땅바닥에 단패로 we go 205 shut it down 초록빛을 내려 머리 위로 don't trip baby 겸손하게 그냥 앉아있어 just sit baby praying for my downfall many have tried baby catch me when you hit my Lamborghini go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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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궈 shutdown whi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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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lack and it's pink once the sundown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궈 shutdown whi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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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watching me shut it down nah you don't wanna be on my best side that's right I'm sliding through bunch of wannabes that wanna be me three if I was you been around the world pose on your girl VVS is being invested need a lesson see the neck and see the stresses we don't buy we recursing a rock star a pop star but rowdy I say bye to the paparazzi get my good side I'll smile for ya no it ain't fair to ya it's staring you like what now Blackpink in your area the area been shut down it's a shutdown 네 다음 답안지야 똑바로 봐도 sleep baby 뒤집어봐 이건 월급표야 ain't cheap baby stay in your own lane cause I'm about to swerve catch me when you hit my Lamborghini go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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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궈 shutdown